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지음 한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10번째 111페이지 변금연님께 늘 감사합니다. 한종슈 2024년 2월 17일 절판본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大国衰落之剑作者刘景华2010人民出版社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주 엔더스코리아를 통한 중국의人民出版社와의 계약으로 도서출판 아이필드가 소유합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1판 1쇄 발행 2012년 5월 10일 지은이 류징화 옮기니 한종수 편애니 유연식 편행곳 도서출판 아이필드 주소 121-838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7-1 서교 오피스텔 407호 전화 02-323-9491 팩스 02-323-9492 출판 등록일 2001년 11월 6일 출판 등록번호 제2001-52호 ISBN 978-89-9462-02-2 03900 잘못 만들어진 책은 사신 곳에서 바꿔드립니다. 책값은 표지에 있습니다. 책값은 22,000원이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 시 도서 목록 CIP는 2-CIP 홈페이지와 국가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 2012-00-2032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류징화 지음 한종수 옮김 아이필드 찾아보기 431페이지 미노 315 메카 160 062-6 168 등 맨시비키 374 381-2 명예혁명 326 342 모레아 256 259-60 모렐로스 314 모술 55 모스크바 대왕 256 2반 3세 모하치 전투 249 256 몰다비아 278 몰도바 257 278 415 몰다비아 몰루카 제도 284 향료 제도 몽골부 199 몽송전쟁 208 몽테스키웨 111-2 무굴제국 22 무사 50 무아위야 138-9 168-9 178 193 무적함대 298-9 302 306 324 무측천 우저티안 142 무아지룬 165 이주자
무함마드 알리 이집트 총독 265-274-6 무함마드의 승리하는 군사 265 마스키리만 수레이 무하메디에 문도스 142 뮌헨 협정 뮌헨 회담 1938 343 393 미국 에스파냐 전쟁 314-5 미국의 부시 푸들 367 미나국 160 미드하트 파샤 282 미란다 프란시스코 대 313 미르자 후세인 알리 누리 66 바하울라 미리오케 팔론 전투 146 미마르 시난 253 미카엘 2세 142 미카엘 3세 142 미카엘 4세 143 미카엘 5세 143 미카엘 8세 245 미카엘 9세 153 미카엘 팔라이올로고스 150 245 미카엘 8세 미카엘 푸셀로스 144 미칼레젠토 40 미트리다테스 1세 45 미트리다테스 2세 49 미트리다테스 4세 50 미트리다테스 6세 폰투스의 왕 81 미트리다테스 전쟁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 81 민족차별정책 원나라 229 민주 강령파 411 민주공화제 34 민주적이고 인도적인 사회주의 410 민주집중제 382-3 밀라노 칙령 121 밀레투스 사건 38 밀레투스의 함락 39 7 보자 한번. (111페이지) (7) 로마의 쇠망 원인론이네. 지중해 패자 로마의 쇠망. 기독교의 침투와 사회혼란, 과도한 대외 확장의 후유증, 로마인의 부패와 타락, 노동 의욕의 상실. 110페이지 7. 로마의 쇠망 원론. 기독교의 침투와 사회 혼란. 이 단락의 소제목은 기본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는 기원 후 180년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쇠망 원인을 연구한 책이다. 기본이 보기에 로마는 세속적이지만 종교적 관용이 있던 나라였다. 로마 시민은 상무 정신이 투철하고 실용적이어서 강력한 정부와 법 제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거대 제국이 쇠퇴하고 야만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이 틈을 타 기독교가 로마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 불만족한 현실 대신 천국을 찾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국방이 허술해졌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로 인해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멸망했다는 것이 기본의 관점이다. 기본이 산 18세기는 기본이 사람 이름이네? 람밍. 18세기는 이성주의 시대였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와 권위, 예언자의 권위와 초기 교회의 신학이 비판적이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 현실을 경시하는 것이며 금욕주의 또한 인간의 심리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지식의 추구를 막는다고 보았다. 나는 복음의 전파와 기독교의 승리를 믿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쇠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종교의 승리는 곧 야만의 승리였다.
기브는 기독교가 사상과 정신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여겼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 때의 박해를 제외하면 로마의 종교 정책은 관용적이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었다. 그들은 다신교를 비난하고 로마 정부를 적으로 삼아 통치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난교 파티를 한다는 악소문이나 교파 간의 대립은 탄압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의 지위에 오르자 전통 종교는 배제되고 신전은 파괴되었는데 이때 보인 기독교의 행동은 로마 황제들이 그들에게 저지른 박해보다도 더 심한 취지였다. 111페이지 과도한 대외 확장의 후유증. 몽테스키웨는 그에 져서 로마의 흥망원론에서 로마는 자신의 사업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잃고 말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가 분석한 첫 번째 원인은 내부의 모순을 해외로 돌린 로마가 해외 정복에 나섰지만 그 모순이 오히려 격화되면서 통치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로마 공화정의 병사는 곧 시민이고 로마 군대는 곧 국가의 군대였다. 또 군사 지도자는 원로원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영토가 팽창하고 병사들이 정복지에 주둔하게 되면서 자신을 지휘하는 장군과 가까워져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같은 군사 독재자의 사병으로 변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외 정복이었다. 로마는 광대한 제국이 되면서 자신의 위신과 명예에 희울배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잃었다. 정복을 위해 동맹자에게 시민권을 주고 훗날에는 제국 영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결과 로마 시민권은 매력을 잃고 로마라는 도시의 신비함도 사라졌다. 사실 그 이전의 동맹자, 즉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될 때부터 로마시는 더 이상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눈으로 로마를 보지 않았고 이전처럼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다. 로마에 대한 사랑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훗날 야심가들이 다른 도시민,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로마로 밀고 들어오자 도시 구성은 복잡해졌으며 무정부 상태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야심가가 데리고 온 전사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한 인간으로 바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자 공화국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다. 로마의 넓어진 영토만큼이나 내부의 모순도 그만큼 자라났던 것이다. 112페이지 로마인의 부패와 타락. 몽테스키웨는 로마인의 부패와 타락을 질타했다. 그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91에 대한 해석, 개인적, 정신적 쾌락의 초월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하는 사상, 쾌락주의. 사상이 로마로 유입되면서 로마인의 정신이 타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파의 기원은 그리스였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타락 역시 이 학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말기 사회 기풍과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 키케로 106년부터
기원전 106년부터 기원전 43년까지의 편지에도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정치와 제도와 사상 모두 타락한 상태였음에도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맹목적으로 모방했다. 거대한 재화도 로마인의 정신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로마인은 조국에 대해 애정이 깊어 종교적인 감정과 비슷할 정도였다. 그러나 개인에게 거대한 부가 주어지자 사치와 낭비가 극성을 부렸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빈곤 때문에 타락하고 있다. 돈을 물 쓰듯 하는 자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타락은 범죄를 유발시켰다. 그들은 재산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남들도 재산을 가지게 못하게 만든다. 확장기에는 군사적 능력이 최고의 가치였다. 이런 풍조는 상업과 수공업을 천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오로지 전술을 연구하고 전공을 쌓아 관직과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 미덕마저 사라지면서 다른 미덕들도 같이 사라졌다. 113페이지 노동의욕의 상실. 로마의 생산력 기초는 1천만 명이 넘는 노예였다. 노예는 정복을 통해 얻었다.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얻은 노예는 100만이 넘었으며 당시 이탈리아 인구는 약 1천만으로 추정되는데 노예는 400만 정도였다. 그건 절반이네. 3분의 1이 넘어. 도처에 노예 시장이 있었다. 노예는 주로 농업, 수공업, 광산업에 투입되었다. 중노동에 투입된 노예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였다. 가장 비참한 노예는 금투사였다. 그들은 경기에서 질 경우 목숨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노예 봉기는 로마 사회에 충격을 가했다. 노예 없이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실함에다 무력도 있었으므로 노예 제도는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예제의 생산력은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생산 계급인 예농이 탄생했다. 예농의 시초는 로마 공화정 후기에 나타났다. 노예의 봉기가 잦아지자 대농장주들은 농장을 잘게 나누어 파산한 자영농과 노예에게 맡겼다. 토지 소유자는 예농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었고 둘의 관계는 계약 관계였다. 자유농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유농민은 본래 자영농으로 로마 공화정의 기둥이었다. 로마는 이들로 구성된 군대로 지중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나 정복으로 획득한 거대한 토지는 대농장으로 개발되고 저렴한 노예 노동력으로 대지주가 이익을 독점하니 자영농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사회의 기생계층으로 전락했다. 공화정 후기에 군제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자유농민 일부가 군대에 흡수되어 그 수는 더 줄어들었다. 3세기 초 룸펜으로 전락한 자유농민 수가 80만 명이었다. 정부는 휴일과 공휴일을 늘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말썽만 일으키지 않도록 할 뿐이었다. 노예도 예농도 자유농민도 주된 생산자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생산 계급이 나타나지 않았다.
로마는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계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탓에 제국의 문을 닫아야 했다. 제3장 천년제국 비잔티움 1. 새로운 탄생 117페이지 2. 요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의 꿈 128페이지 3. 양패 구상 135페이지 서구 기사들의 무기 145페이지 콘스탄티노플 함락 151페이지 제4장 정교 일치의 아랍 제국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동부가 역사적으로 연장된 존재이다. 로마 제국은 3세기 위기를 맞고 망할 뻔하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476년 서로마 제국은 문을 닫았고 그 영토는 북방에서 내려온 게르만족 손에 넘어갔다. 반면에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로마로 천년의 역사를 이어나갔다. 천년의 역사라지만 초기의 2, 3세기만 흥성했을 뿐 나머지는 내리막길이었다. 아시아에 속한 대부분의 영토는 아랍인에게 빼앗겼고 도나오강 이남의 영토는 슬라브인 손에 넘어갔다. 수도 콘스탄티노플마저도 4차 십자군에게 함락되어 반세기 넘게 그들이 지배했다. 한때는 지중해의 절반을 지배한 제국이 보스포루스 해협의 외로운 성에 갇혀 오스만 제국의 포화 속에 사라져버렸다. 비잔틴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주류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보존한 고대 문명은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전파한 동방 정교는 슬라브 민족의 정신 문화를 채워주어 비잔티움 슬라브 문화라는 동방 기독교 문명권을 만들어냈다.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군인 출신이 많았다. 보통은 전공을 세워 원로원 애원이나 귀족의 자리에 오르고 마지막 코스로 황제가 되는 경우였다. 비잔틴 제국의 영특한 군주 요스티니아누스는 군사작전으로 평생을 보낸 황제였다. 비잔티움은 여러 형태의 전쟁을 수행했다. 대외 정복전쟁, 내부 봉기 및 소요진압 전쟁, 외적을 막는 방어전 등. 그러나 로마 제국처럼 비잔틴 제국 역시 전쟁으로 일어나 전쟁으로 흥하고 전쟁으로 망했다. 라틴어 IMPRPERATOR 임퍼레터 황제 란 원대 대장군이란 뜻이었다. 로마인이 생각하는 황제는 중국의 역대 황제 같은 절대적, 존재적 통치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황위의 계승도 중국이나 서유럽 같은 적장자 계승 원칙과는 달리 로마 민법에 의거했다. 황제가 아들이나 친척이 없이 죽으면 원로원과 교회 황제를 고를 때도 있고 시민과 병사의 환호 속에 초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잔틴 제국의 행정, 입법, 사법, 군사, 지방행정, 조세기구 등은 거의 로마 제국의 것을 계승했다. 비잔티움 문명은 로마의 정치와 법률제도, 기독교의 사상, 동지중해와 서아시아 문명의 유산에 그 뿌리를 두었다. 특히 그리스 문명이 저변을 이루었다. 그런 까닭에 비잔틴 제국의 몰락은 그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정치 체제와 국가기구의 몰락이었다.
(117페이지) 1. 새로운 탄생 비잔티움에서 신로마로 비잔티움 92에 대한 해석 117페이지 비잔티움은 현재의 이스탄불이며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린 도시를 말하지만 비잔틴 제국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도시의 이름과 비잔틴 제국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쓰였다. 다만 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말 대신 관례적으로 써온 비잔틴 제국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비잔티움은 원래 그리스의 한 식민도시였다. 그 이름의 유래는 한 이민자 그룹 지도자의 이름 비자스 또는 비잔티스에서 딴 것이라고 한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의 예리한 눈이 이 도시가 들어오자 무명의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거듭났다. 비잔티움, 현재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끼고 있다. 해협은 마르마라 해와 다르다넬스 해협, 옛 이름은 헬레스폰토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 해협과 바다는 두 대륙의 천연 경계이자 지금까지도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대인들도 이 도시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 페르시아 전쟁 당시 이곳을 지나던 페르시아의 장군이 바다 건너편의 도시를 건설한 칼케돈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본과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리스 이민자들이 비잔티움을 만들 때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썼다. 그러나 로마가 이 일대를 정복한 후 비잔티움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세베루스 제위 152부터 211는 이 도시 주민이 자신의 정적인 시리아 총독 니케르를 지지했던 이유로 도시를 파괴하고 조그만 어촌으로 만들어버렸다. 세베루스는 이 도시 주민이 자신의 정적인 시리아 총독 니케르 비잔티움은 발칸반도 동부의 구릉지대와 트라키아 평원을 배후로 하고 보스포루스 해협과 마르마라 해를 눈앞에 두고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흑해와 에게해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며 욕지 쪽은 산이 막아주고 있는 천혜의 요새인 것이다.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의 도시 칼케돈과 마주보면서 해협의 문호 역할도 한다. 도시의 북쪽은 수심이 깊은 천혜의 항구로 소뿔을 닮았다고 해서 골든혼, 황금곳이라 불린다. 이 도시는 무역으로 많은 재원을 조달했다. 흑해 주위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본국과 교류했다. 유라시아 초원지대와 삼림지대에 사는 사르마트인, 스키타인, 슬라브인, 투르크인, 훈족 등도 모두 비잔티움을 통해 선진 그리스 문명과 접촉했다.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의 소아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그리스화된 지역이고 여기를 지나면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갈 수 있다.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집트와 홍해, 페르시아만과 인도까지 갈 수 있었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서쪽으로 나가면 에게 문명의 탄생지에 도착한다.
이곳은 아시아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나는 곳이다. 또한 발칸반도로 북상하면 일리리아와 판노니아로 갈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도나우강을 사이로 게르만족과 맞대고 있어 로마 지중해 문명과 게르만족이 가장 먼저 교류하는 곳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서쪽, 즉 유일한 육지적으로는 배후의 트라키아 평원과 그리스 북부의 부유한 도시와 농촌이 있다. 그리스 반도를 횡단하는 로마 가도는 이탈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의 통로 역할을 했다. 로마 가도의 서쪽 출구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두라스이고 여기서 배를 타면 이탈리아 반도에 닿는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한 후 비잔티움은 신로마가 되었다. 그는 제국 동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러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가 이곳을 낙점했다. 전승에 의하면 황제가 비잔티움에서 묵고 있을 때 꿈에 수호신이 나타났는데 노파의 모습이었다가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했다고 한다. 황제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였고 로마의 전통에 따라 황제가 직접 의장대를 거느리고 창으로 성벽의 선을 그렸다고 한다. 93에 대한 해석 119페이지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길이에 놀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 앞에 걷고 있는 그분이 그만하라고 명하실 때까지 계속 선을 그리겠다. 일단 도시의 부지가 확정되자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로마를 모델로 삼아 궁전, 경기장, 극장, 공중 목욕탕, 저수장, 법원, 회의소, 주택 등을 지었다. 황제는 구릉지대에 성을 쌓도록 하고 수도교와 수도를 건설해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했다.